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가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최순실의 위증교사 녹취입니다. 최순실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자신의 혐의가 초래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성한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실제 관련 기사가 이후에 이어집니다. 독일에서 도피 중이던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로 하여금 이런 법적 대응을 하도록 조언하고 실제 그 대응이 실현되도록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이끌로 만든 최순실 진짜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브리핑 시간이고 오늘도 시사인의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딱딱. 예. 네. 저희가 이제 사전 합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시사인에 딱 하면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청문회 때문에 이제 그 청문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들을 쭉 봤는데 삼성이 돈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쭉 들어오던 뉴스들 있잖아요. 새롭긴 하지만 또 익숙한 뉴스. 액수가 달라지는 거라든지 또는 전날 뉴스의 확인이라든지. 그거 말고 신선한 뉴스 없습니까? 오늘 신선한 뉴스. 네. 좀 대통령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다 못해 좀 놀랍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준비했던 이 런던 주재 한 공무원의 일종의 폭로인데요. 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투숙할 호텔에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시트 말고? 예, 매트리스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묵었다면은 기본적으로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방일 텐데. 예, 5성급이라고, 굉장히 좋은 매트리스 텐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뒤에 요구는 사실은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뒤에 요구를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겁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띄워놓으시나? 매트리스를 새 걸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좀 처음 들어보네. 시트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매트리스를 새 걸로, 아예. 예. 그리고요, 또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박 대통령은 욕실 샤워 꼭지 또한 서울에서 온 곳으로 교체해달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샤워기는 손잡이 부분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 형태로 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룻밤 자는데 샤워기 꼭지를 바꿔달라? 예, 하룻밤 묵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원하는 샤워 꼭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호실에서 꼭지를 들고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공수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야, 이거 특이하네. 왜 꼭지가 꼭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라 했을까요? 물줄기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오면은. 네, 재밌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또 요구사항의 절정은 이제 여기인데요. 이 화장대에다가 이 조명등 2개와 흰 장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조명등 2개와 흰 형태의 장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건데요. 화장대에. 이 객실에다가, 화장대, 이제 방에 이제 화장대가 있겠죠? 화장대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흰 장막을 어디다 쳐요? 이 하얀 장막을 거울이 보이는 뒤에다가 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다들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한다. 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 얼굴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지기로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밝은 조명에서도. 흰 장막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뒤편에다가는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연극을 하는 분들이 아, 연극을 할 때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예. 그 대기실에서 그 다른 인물로 들어가자면 다른 사물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인물로 들어가자면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최고 수준의 배우가 예. 어떤 순간 몰입하기 위해서 다른 예. 사물이 그러니까 컴컴하게 만들고 완전히 새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만 거울에 비추도록 조명을 조정을 하는 아, 예. 그렇게 해서 그 배역에 빠져들어간다. 이 얘기를 본 게 아니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고도로 정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대사를 치고 그 사람이 돼야만 제대로 살아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 남이 써준 연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자신이 연설문을 쓴 것처럼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이건 예. 이야 대단하네요. 예, 이 칼럼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기사도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시장, 인천시장이자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7일에 한 일종의 폭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양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 예.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죠. 송영길 의원 예. 생각납니다. 변기 예, 맞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그 송영길 의원이요, 지난 그 8일에 이 민주당 이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박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인데, 인천시장 시절에 박 대통령과의 국정간담회가 있었다. 그래서 인천시청에 와서 오전에는 시정 보고를 듣고 점심을 시청에서 같이 먹고 오후에 이 민정시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왔다가 잠깐 점심을 먹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정 보고를 듣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가는 거니까 예. 시정 보고 듣는 동안은 회의실 같은 데 있었을 것이고 예. 일정 자체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시장실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요. 이 송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을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와가지고는요, 이 화장실 변기를 좀 문제를 삼았다라는 건데요. 이 송 시장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변기를 뜯어가더라고요. 변기를 깜짝 놀랐어. 내가 쓰던 변기는 못 쓰겠다는 거죠. 이 변기를 뜯어가지고 새 변기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차량에는 항상 변기하고 수도꼭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것까지 샤워꼭지하고 변기를 상비약처럼 준비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실에 쭉 점검을 해보다가 대통령께서는 아니 침실 하룻밤 자는데 매트리스도 시트만 갈면 되는데 본인 피부가 무슨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트만 갈면 되지. 근데 매트리스를 새로 가려고 하고 수도꼭지를 한 번만 쓰는데 갈아야 되잖아요. 변기도 그러네요. 변기도 혹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 이런 거죠. 좀 황당한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진짜 실제 이런 일들이 아니 뭐 깔개를 덮는다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광역단체 시장실에 있는 변기를 그냥 뜯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인데 시장 시장실에 있는 시설물인데 말하지 않고 그냥 난데없이 뜯어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쓸 일회용 변기를 이제 갖다 놓고 그러면 대통령이 떠났는데 그 이후 변기는 뜯어갔나요? 아니요. 뜯어가지 않고요. 그대로 놔뒀다라고 합니다. 송 시장도 뜯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하사 변기네요. 이걸 쓰긴 썼답니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뜯어간 거예요? 쓸지도 몰라서 뜯어간 거예요? 아니면 쓰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뜯어서 교체한 건가요?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송 시장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송영길
의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쓰긴 썼냐? 예. 아니면 쓸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이렇게 변기를 뜯어간 것이냐? 예, 예. 네,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변기의 가격이랄까요? 아. 네, 시가 어느 정도 되는 변기를 대통령 경호실 차량에 싣고 다니는지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만할까? 이거만 하고? 예. 아,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네요. 치료를 받아야겠네. 이분이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이 강박, 결벽, 이 상상 초월한 정도네요. 자, 뭐 그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들. 예. 오늘 뉴스 이걸 다 됐어요. 네. 어제 나온 청문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어제 대통령 필러. 잠깐만요. 예, 예. 송영길 의원한테 이 예. 검사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예, 예. 사용했나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예. 시중에서 그 변기가 얼마인지, 예, 예. 브랜드가 뭔지 아, 브랜드요?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뭐죠? 아, 삼성이 아니었지. 아니에요? 예, 필러 먼저 하겠습니다. 필러. 예. 예,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저희도 어제 이 대통령의 필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 김영재 원장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김영재 원장도 사진을 어제 보더니 예, 예. 사진을 보고 이 필러 자국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출석한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시술 정황은 분명한데 시술자가 없는 셈인 거죠. 이게 청문회 내내 그랬어요. 그 피도 초반에 처음으로 넘어갔다. 예.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 최순실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피를 그걸 넘겼냐? 예. 대통령의 피를 건강검진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주치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이유라고 해도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숨겼느냐 피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추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했었는데 이 피를 보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네. 청문회 의료진이랑 뭐 간호장관은 다 나왔는데 예. 아무도 피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럼 피가 지 혼자 흘러갑니까 거기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피를 뽑는 행위와 예.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예. 게다가 그 보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한 곳에 들어가서 대통령 몸에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아냈잖아요. 네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은 1분만 움직여도 어디 있는지 무조건 다쳐요. 그런데 그걸 또 갖고 나간 사람이 없어. 이걸 다 거짓부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이 청문회가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예, 예. 네, 그거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필러 했는데 필러 수술한 사람이 없고 의사들 다 나왔는데 피를 보냈는데 피를 보낸 사람도 없고 또 새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또 이 김상만 전 원장도요, 이 태반 주사를 두세 차례 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주치 배석 없이 자신이 자문의가 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요,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밝혀진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사기를 대통령 손에 쥐어주고 왔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주사할 수 있다고 손에 주사기를 쥐어주고 왔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손에 주사기를 한약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려서 주치의가 경우에 따라 못 먹게 하고 그런다는데 주사기 주고 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고 왔다니 말이 됩니까? 아 진짜. 자 또 있습니까? 어제 사실상의 의료 청문회였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일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통령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 취임 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술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보도한 겁니다. 이 보톡스나 필러 성분은 6개월 내지 1년이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시술이 필요하다라는 전문의의 멘트도 같이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맞다고
김영재 원장이 얘기했고. 네네. 네. 그런데 필러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 네. 치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술이 됐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도 했겠거니라고. 굳이 또 뉴스를 내네요. 예. 다음 뉴스 알려주십시오. 예, 또 어제 그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통화 음성이 공개가 돼서 또 약간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약간이 아니고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다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박영선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예, 들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말하자면 위증교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화 내용상 보면은 미르재단 이사장 전 이사장 이성환 씨한테 사무총장. 사무총장 예. 참 사무총장 이성환 씨가 돈을 받고 예. 혹은 돈을 뜯어내려고 예.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당시 한겨레하고 계속 취재 응하고 있었고 예, 거기 그렇죠. 그분의 소스로 보도가 꽤 나왔어요. TV조선이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 이성환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니까 예. 이성환 사무총장이 녹취록이 70개가 있다고 했고 예. 그러면서 쭉 이정환 전 사무총장을 이성환, 통해서 그런 이제 취재 소스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는 목적이다. 이런 네. 구도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 즈음에 기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뉴스 TV의 단독이었어요. 예. 단독이라고. 후속 취재도 없고 그 전 취재도 후 취재도 다른 언론사가 따라붙은 취재도 없이 그냥 딱 달랑 한 번 나온 기사인데 H모 제약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약회사에 3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성환은 왜 이런 폭로를 하기 전에 그 업체를 찾아가서 30억을 요구했을까? 이게 당시에 그 기사의 논지였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당시 거의 모든 기사를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정말로 돈을 요구하다가 서로 관계가 원났을 수 있다는 가설 하나. 또 하나는 돈을 요구해서 이런 폭로가 있었던 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예. 그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일 수 있는 가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었는데 그건 이제 판단하려면은 계속 후속 기사를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예. 후속 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프레임이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는 최순실 씨 혼자 그런 걸 짤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연합뉴스 TV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짜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시했거나 말했기 때문에 연합뉴스 TV에 단독에 나올 수 없다면 네. 더군다나 독일의 도표 중이었고 이미 문제가 크게 되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만들어내도록 혹은 뭐 그런 관련 정보 소스를. 예. 실제 요구했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요구했다는 기사가 달랑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가 뭐 메모를 전달해줬다는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몇 줄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기사고 하루 나오고 끝나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어요. 이 기획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기획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인데 최순실 씨가 아니라 그런 기획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최순실 씨 혼자 이런 계획을 다 짤 수가 없어요. 네. 이제 특검에서 이것도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 둘 정도 더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 또 청문회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아하. 이 정진여 보건복지부 장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전상훈 분당 서울대병원장 이렇게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당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정장관이었고 서창석 원장은 같은 병원 기조실장, 또 이 전상훈 씨는 경북대 출신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이 최초의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된 사람이다. 라면서 이들의 관계를 묶어서 이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하, 3인방,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서창석 의원 같은 경우도,
분당 서울대 출신의 의사로는 서울대 병원장이 처음으로 된 분이고, 이례적으로. 예.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주치의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지금 앞에 청문회에 거론된 많은 의사들과 끊임없이 연결돼 있죠. 네. 특히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뭔가 의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추정과 추론이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가 서창석 원장이 주치의로 온 이후에 청와대가 구입한 각종 약물들, 예. 그 주사제들, 2014년 9월. 예. 이 향정신성 약품들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이 약물의 증가하고 이 원장의 취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약물을 최준실 일가가 약물을 쉽게 구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그 구입 루트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의혹. 그게 있었죠. 네네. 네, 서창석 원장도 알고 있는 걸 다 말하지는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를 숨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알고 있는 걸 다 말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하간 그런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출신 3인방이 이 의료농단의 중심축 혹은 중요한 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손해원에서. 그러면 10초, 20초 정도 아까 이제 삼성이 정유라에게 준 돈 얘기 계속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사이에 계약서를 입수해서 거기에 2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는 35억 그리고 80억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정유라한테 주기로 한 돈이 알고 보니 220억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예. 네. 아하,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는 이제 비덱 스포츠로 나중에 이름을 바꾼. 예, 맞습니다. 최준실 씨가 독일에서 호텔도 사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법인인데 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정유라 씨에게 건네주고자 했던 액수가 220억이었다. 맞네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예. 지금까지 나온 것만 220억.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개인에게요. 이거는 재단 출연금이나 미르재단 어쩌고 다 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승마 선수 지원이라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혜택 받은 사람은 정유라 씨 한 명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시장실에 쭉 점검을 해보다가 대통령께서는 침실 하룻밤 자는데 매트리스도 네. 시트만 갈면 되는데 본인 피부가 무슨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트만 갈면 되지. 근데 매트리스를 새로 가려고 하고 수도꼭지를 한 번만 쓰는데 갈아야 되잖아요. 예. 변기도 그러네요. 변기도 혹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이런 거죠. 예, 좀 황당한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진짜 실제 이런 일들이 아니 깔개를 덮는다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광역단체 시장실에 있는 변기를 그냥 뜯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인데 시장 시장실에 있는 시설물인데 말하지 그렇죠. 않고 그냥 난데없이 뜯어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쓸 일회용 변기를 이제 갖다 놓고 그러면 대통령이 떠났는데 그 이후 변기는 뜯어갔나요? 아니요. 뜯어가지 않고요. 그대로 놔뒀다라고 합니다. 송 시장도 뜯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하사변기네요. 근데 그걸 쓰긴 썼답니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뜯어간 거예요? 쓸지도 몰라서 뜯어간 거예요? 아니면 쓰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뜯어서 교체한 건가요?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송 시장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송영길
의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쓰긴 썼냐? 예. 아니면 쓸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이렇게 변기를 뜯어간 것이냐? 예, 예. 네,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변기의 가격이랄까요? 아. 네, 시가 어느 정도 되는 변기를 대통령 경호실 차량에 싣고 다니는지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만할까? 이거만 하고? 아,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네요.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 이 강박, 결벽, 상상 초월한 정도네요. 자, 뭐 그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들. 예. 오늘 뉴스 이걸 다 됐어요. 네, 어제 나온 청문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어제 대통령 필러. 잠깐만요. 예. 송영길 의원한테 이 예. 검사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예. 사용했나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예. 시중에서 그 변기가 얼마인지, 예. 브랜드가 뭔지 아, 브랜드요.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뭐죠? 아, 아니요. 삼성이 아니에요? 예, 필러 먼저 하겠습니다. 필러. 예. 예,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저희도 어제 이 대통령의 필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 김영재 원장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김영재 원장도 사진을 보더니 예. 사진을 보고 이 필러 자국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출석한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정황은 분명한데 시술자가 없는 셈인 거죠. 이게 청문회 내내 그랬어요. 그 피도 초반에 처음으로 넘어갔다. 예.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 최순실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피를 그걸 넘겼냐. 예. 대통령의 피를 건강검진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주치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이유라고 해도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숨겼느냐 피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적 형태의 장막을 설치해 달라라는 건데요. 화장대에 예, 이 객실에다가 예. 화장대 이제 방에 이제 화장대가 있겠죠. 예, 화장대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 예. 그리고 흰 장막을 어디다 쳐요? 이 하얀 장막을 거울이 보이는 뒤에다가 쳐야 된다고 거울 뒤에? 하는데요.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다들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한다. 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 얼굴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지기로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밝은 조명에서도 예. 흰 장막은 뭡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뒤편에다가는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연극을 하는 분들이 연극을 할 때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예. 그 대기실에서 그 다른 인물로 들어가자면 다른 사물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인물로 들어가자면.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최고 수준의 배우가. 예. 어떤 순간 몰입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 그러니까 컴컴하게 만들고 완전히. 새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만 거울에 비추도록 조명을 조정하는. 예. 그렇게 해서 그 배역에 빠져들어간다. 이 얘기를 본 게 아니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고도로 정신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대사를 치고 그 사람이 돼야만 제대로 살아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 남이 써준 연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자신이 연설문을 쓴 것처럼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이건 예. 이야, 대단하네요. 예, 이 칼럼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기사도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자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7일에 한 일종의 폭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장막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죠. 송영길 의원. 생각납니다. 변기. 예, 맞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그 송영길 의원이요, 이 지난 그 8일에 이 민주당 이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박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인데, 인천시장 시절에 박 대통령과의 국정간담회가 있었다. 그래서 인천시청에 와서 오전에는 시정 보고를 듣고 점심을 시청에서 같이 먹고 오후에 이 민정시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왔다가 잠깐 점심을 먹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왜냐면은 시정 보고를 듣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가는 거니까. 예, 예. 시정 보고 듣는 동안은 회의실 같은 데 있었을 것이고. 예. 일정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시장실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요. 이 송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라고 허락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을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와가지고는요, 이 화장실 변기를 좀 문제를 삼았다라는 건데요. 이 송 시장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변기를 뜯어가더라고요. 변기를. 깜짝 놀랐어. 내가 쓰던 변기는 못 쓰겠다는 거죠. 이 변기를 뜯어가지고 새 변기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차량에는 항상 변기하고 수도꼭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것까지 샤워꼭지하고 변기를 상비약처럼 준비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금방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실에 이정환 전 사무총장을 통해서 그런 이제 취재 소스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뜯어내는 목적이다. 이런 네. 구도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 즈음에 기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뉴스 TV의 단독이었어요. 예, 예. 단독이라고. 후속 취재도 없고 그 전 취재도 후 취재도 다른 언론사가 따라붙은 취재도 없이 그냥 딱 달랑 한 번 나온 기사인데 H모 제약회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약회사에 3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성환은 왜 이런 폭로를 하기 전에 그 업체를 찾아가서 30억을 요구했을까? 이게 당시에 그 기사의 논지였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당시 거의 모든 기사를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정말로 돈을 요구하다가 서로 관계가 못났을 수 있다는 가설 하나. 또 하나는 돈을 요구해서 이런 폭로가 있었던 것으로 프레임을 짜서 예. 그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일 수 있는 가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었는데 그건 이제 판단하려면은 계속 후속 기사를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예. 후속 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프레임이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는 최순실 씨 혼자 그런 걸 짤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연합뉴스 TV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짜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시했거나 말했기 때문에 연합뉴스 TV에 단독이 나올 수 없다면 네. 더군다나 독일의 도표 중에 없고 이미 문제가 크게 되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만들어내도록 혹은 뭐 그런 관련 정보 소스를. 네. 실제 요구했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요구했다는 기사가 달랑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가 뭐 메모를 전달해줬다는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몇 줄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기사고 하루 나오고 끝나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어요. 이 기획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기획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인데 최순실 씨가 아니라 그런 기획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최순실 씨 혼자 이런 계획을 다 짤 수가 없어요. 네. 이제 특검에서 이것도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 둘 정도 더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 또 청문회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아하. 이 정진여 보건복지부 장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전상훈 분당 서울대병원장 이렇게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당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정장관이었고 서창석 원장은 같은 병원 기조실장, 또 이 전상훈 씨는 경북대 출신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이 최초의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된 사람이다. 라면서 이들의 관계를 묶어서 이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하, 3인방,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서창사 의원 같은 경우도 분당 서울대 출신의 의사로는 서울대 병원장이 처음으로 된 분이고 이래서. 예.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주치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지금 앞에 청문회에 거론된 많은 의사들과 끊임없이 연결돼 있죠. 네. 특히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뭔가 의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추정과 추론이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가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일을 안 시키면 다 죽고.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최순실의 위증교사 녹취입니다. 최순실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자신의 혐의가 초래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성한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실제 관련 기사가 이후에 이어집니다. 독일에서 도피 중이던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로 하여금 이런 법적 대응을 허덕 조언하고 실제 그 대응이 실현되도록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이끌어 만든 최순실 진짜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브리핑 시간이고 오늘도 시사인의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딱딱. 예. 예. 저희가 이제 사전 합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것도 역시 시사인에 딱 하면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청문회 때문에 이제 그 청문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들을 쭉 봤는데 삼성의 돈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쭉 들어오던 뉴스들 있잖아요. 새롭긴 하지만 또 익숙한 뉴스. 액수가 달라지는 거라든지 또는 전날 뉴스의 확인이라든지. 그거 말고 신선한 뉴스 없습니까? 오늘 신선한 뉴스. 네. 좀 대통령의 하룻밤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다 못해 좀 놀랍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준비했던 이 런던 주재 한 공무원의 일종의 폭로인데요. 이 청와대가 대통령이 투숙할 호텔에 침대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시트 말고? 예, 매트리스입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묵었다면은 기본적으로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방일 텐데. 예, 5성급이라고, 굉장히 좋은 매트리스일 텐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뒤에 요구는 사실은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뒤에 요구를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겁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띄워놓으시나? 매트리스를 새 걸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좀 처음 들어보네. 시트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보냈는데, 매트리스를 새 걸로, 아예. 예. 그리고요, 또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박 대통령은 욕실 샤워 꼭지 또한 서울에서 온 곳으로 교체해달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샤워기는 손잡이 부분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 형태로 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룻밤 자는데 샤워기 꼭지를 바꿔달라? 예, 하룻밤 묵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원하는 샤워 꼭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호실에서 꼭지를 들고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공수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야, 이거 특이하네. 왜 꼭지가 꼭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라 했을까요? 물줄기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오면은. 네, 재밌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또 요구사항의 절정은 이제 여기인데요. 이 화장대에다가 이 조명등 2개와 흰 장막을 설치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조명등 2개와 흰 지난 방송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했었는데 이 피를 보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네. 청문회 의료진이랑 뭐 간호장관은 다 나왔는데 예. 아무도 피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럼 피가 지 혼자 흘러갑니까 거기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피를 뽑는 행위와 예.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예. 게다가 그 보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한 곳에 들어가서 대통령 몸에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아냈잖아요. 네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통령은 1분만 움직여도 어디 있는지 무조건 다쳐요. 그런데 그걸 또 갖고 나간 사람이 없어. 이걸 다 거짓부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이 청문회가 그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예, 예. 네, 그거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필러 했는데 필러 수술한 사람이 없고 의사들 다 나왔는데 피를 네. 보냈는데 피 보낸 사람도 없고 또 새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또 이 김상만 전 원장도요, 이 태반 주사를 두세 차례 놨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주치 배석 없이 자신이 자문의가 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요,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밝혀진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사기를 대통령 손에 쥐어주고 왔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주사할 수 있다고 손에 주사기를 쥐어주고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손에 주사기를 그 한약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려서 주치의가 경우에 따라 못 먹게 하고 그런다는데 주사기 주고 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고 왔다니 말이 됩니까? 아 진짜. 자 또 있습니까? 어제 사실상의 의료청문회였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일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통령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 취임 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술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보도한 겁니다. 이 보톡스나 필러 성분은 6개월 내지 1년이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시술이 필요하다라는 전문의의 멘트도 같이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맞다고 김영재 원장이 얘기했고. 네네. 네. 그런데 필러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 네. 취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시술이 됐을 것이다.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도 했겠거니라고. 굳이 또 뉴스를 내네요. 예. 다음 뉴스 알려주십시오. 예, 또 어제 그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통화 음성이 공개가 돼서 또 약간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약간이 아니고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다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박영세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예, 들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말하자면 위정교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위정교사.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화 내용상 보면은 미르재단 전 이사장 이성환 씨한테 사무총장. 사무총장 예. 참 사무총장 이성환 씨가 돈을 받고 예. 혹은 돈을 뜯어내려고 예.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당시 한겨레하고 계속 취재 응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렇죠. 거기 그분의 소스로 보도가 꽤 나왔어요. TV조선이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 이성환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니까 예. 이성환 사무총장이 뭐 녹취록이 70개가 있다고 했고 예, 예. 그러면서 쭉